강세를 보이다가 고점에서는 좀 밀렸는데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자, 눈에 띄고 어제 사실 이제 오늘이 코스닥이 부진했던 거는 20 정말 종목 정세가 화려했는데 3년 분들 어제 좀 스트레스 많이 9월 12일이네요. 어제도 아침에도 참 말씀드린 이게 대로 날짜가 는지도 중국 좀 모르겠네요. 악재들이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 5분봉이에요. 네, 트레이딩 뷰 5분봉에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인덱스죠. 이건 선물 인덱스는 아니고 이 코스피 200 인덱스예요. 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건 코스피 200 퓨처스 인덱스죠. 선물 인덱스죠. 여기는 이제 그냥 200 인덱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제 나스닥에서 이 꼭지점에서 잡은 것처럼 자, 지금 5분봉에 추세선 상단과 그죠. 조금 늘려서 볼까요? 자, 여기죠. 추세선 상단이고 그죠. 저항선이 있는 이 라인 쪽에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끌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일단 종가나 이쪽에서는 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팔아먹고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온 겁니다. 일단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한 파동 다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안전하게 수익을 첫 매매니까요. 챙긴 거죠.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매도를 때렸죠.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나스닥도 이 각이 일단 떨어지는 각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여기 시작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은 보통 예전에 제가 주식하고 이럴 때는 이러면 무조건 매수로 따라 붙었어요. 뭐든지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그냥 매수를 시장가로 사버립니다. 왜 이렇게 갭 뜨고 장 좋았다 이런 거죠. 벌써 다 반영이 됐는데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서 이제 이렇게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반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 쫓아가지 않고 대리어 역으로 여기서 매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 먹는 거죠. 매수 신호 발생. 자, 이런 흐름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 이제 그 제가 찾아서 매도든 매수든 해서 그 방향성에 그리고 그 추세를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죠. 추세가 있으면 위에 찍으면 아래로, 아래 찍으면 위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물론 뭐 볼린저 밴드도 위에 찍으면 아래 찍고 또 아래 찍으면 또 위쪽 찍고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 있듯이 그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원님들도 조금씩 맞춰서 조금 도움이라도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디 갔냐 마우스가. 네, 뭐 별풍선 쏴주셨네요. 오전부터. 네, 하트코님, 위위님, 네, 달빛새님 별풍선 20개 감사하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머스크님도 네, 수익 챙기셨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고개디님도 박수 짝짝짝. UD2563님 감사합니다. 짝짝짝. 역시 국선대가 오늘도 짝짝짝. 네, 고개디님 땡큐. 저는 국선보다도요 항생에 강합니다. 항생 우리는 맛집이죠. 항생 맛집. 그죠?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매매였는데요. 일단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깐 지켜보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일단 수익을 챙기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리님은 네 국선만 하시는군요. 예,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체 업종에 뭐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오늘 자, 지금 그 의약품 업종 종목군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켜보고요. 네, 뭐 면역의 준회원, 경우는 정회원 아니신 분들은 정도 네 오늘도 채팅창에 뭐 있는 여러 전화번호로 가지 있고요. 네 문의해 판매약품 주시는 거 뭐 괜찮습니다. 1.8%, 네, 일동제약과 자 오늘도 홀딩스가 또 오늘 거래가 파이팅입니다. 불안해서 강세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별 흐름이 좀 더 강하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쪽도 뭐 제약업종의 뭐 종목군들이 다 일단 뭐 하나를 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지만 제약업종 내에서 상승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유바이오 로직스, 오스코텍, 휴메딕스,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거래는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바이오도 최근 들어서 시세가 형성되는 종목은 꽤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실히 그 좀 자율주행이 부상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로봇주가 물론 오늘도 두산은 강한데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거 좀 그 큰 흐름에서 보면 다 네. 연결된 거 아닌가요? 연결된 건데 이제 약간 또 시속 게임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지수가 물론 오르곤 있는데 역시 그 지수를 위로 올릴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위는 열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제도 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그런 이제 어떻든 이제 종목 수익률 게임이 좀 네. 펼쳐지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전 시황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좀 오늘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보니까 약간 좀 특이했던 게 달러가 좀 많이 급락을 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이제 중국이 위안화 좀 개입하겠다. 네.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한번 이제 좀 이제 없애는 거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달러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좀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달러가 빠지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위안화와 그다음에 그 엔화의 조정만으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죠. 일단 불분명하죠. 미국 경제가 탄력이 줄어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정말로 감속으로 가느냐, 뭐 침체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4분기에 확실하게 감속으로 가느냐고 관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미국은 감속이고 우리는 가속이어야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워낙 낮고 미국이 워낙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의 부진함, 원화의 약세가 이어졌던 것인데, 우리는 4분기에 경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국은 떨어진다면 환율 쪽에서는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들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미국 금리가 정말로 고점이라고 한다면, 정책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면 아마 이런 요인들이 결부되어서 환율이 1,300원 아래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갈 가능성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환율이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또 어디에 있을까도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환율 흐름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이면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미국 난방유 선물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자꾸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좀 이제 그 4분기 또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뭐 이렇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조금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시적으로 좀 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국선 이게 매도 신호 지속적으로 발생. 계속 이어지면 시장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우리 너무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꺾일 수 있을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유가 핵심 포인트는 하단이 너무 단단하다. 하단이. 네,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계속 공급 조절하면서 가격 빠지려고 하면 받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최근 미국 시장의 신고가 종목 중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뭐 일본 자동차와 더불어서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전 세계 정유주들이 모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왜 안 가요? 우리나라는 유가에는 민감하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정제 마진에 좀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부분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격차가 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어제를 살펴봤을 때 저도 이제 저녁에 자면서는 미국의 신고가 신저가는 한 번 정도 살펴보고 네. 자는데, 애니
그 이탈리아 회사죠. 이것도 예. 이제 ADR이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쉘도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필립스 66도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적어도 유가가 쉽게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목상에서도 약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국내 투자 관점에서 일단 유가가 쉽게 빠지진 않겠다. 여기서 뭐 100달러 위로 날아가서 시장에 부담 주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정유사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삼성중공업 저는 보고서를 조금 눈여겨봤는데 네. 삼성중공업의 그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맞고 틀리고를 떨어서 왜 좋게 보고 있냐면 지금 도크 넘쳐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신규 수주를 이제 드릴링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해상 그 장비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은 그럼 뭔가 더 개발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조선주 그와 관련돼 있는 에너지 플랜트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뭐 정유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또 하나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 조선주들이 최근에 물론 좀 아주 센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올해 좀 좋았는데 그런 면에서 원유 관련해서 이렇게 유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뭐 조선주에도 어쨌든 좀 국선 매수 신호 발생.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항상 이제 매일 좀 이렇게 보고서들 좀 언급을 좀 해드리는데 어제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몇 개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좀 보고서 한번 요약한 거 좀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 제가 봐가지고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항상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광고 한번 보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이스 버디. 정프로 오늘 내기 졌으니까 내 차 운전 좀 해줘야지. 아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허허 이 사람 아직도 몰라. 가입 즉시 보장받는 하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 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고 누적 가입 수가 300만이라는 그 하나 원데이요. 내 차 운전을 맡길 때도 남의 차 운전을 할 때도 모바일로 3분 쉽고 빠르게 하나 원데이만 알면 당신도 프로. 가입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좀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제 여기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좀 나온 자료인데 친환경 분야로의 정책 지원 지속이다. 요게 이제 산자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23년도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산자부가 2035년까지 글로벌 탑3 품목을 10개 정도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개 수출 유망 품목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신산업이나 해외 진출 투자 정책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신사업 민간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해가지고 100조 원 이상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만한 좀 분야는 일단 이제 그 원전 그 외의 분야들로 좀 확산이 좀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3월달에 원전 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이 좀 발표가 됐고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활성화 방안이 좀 발표가 됐고 9월 11일에 원전 중소 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27년까지 그 일단 이제 공기업 수주에 좀 의존하지 않는 원전 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고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 24.5% 정도 저렇게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과 무관하게 이제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분야가 HV 국선 매도 신호 발생. 하는데 요게 이제 초고압으로 관련 이제 전력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보통 이 전기가 생산이 되면 발전소에 생산되면 교류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교류로 생산이 돼서 이걸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면 전력이 다 손실돼 버려요. 손실되니까 직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교류를. HVDC. 네.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좀 바꿔줘야 이게 전력 손실이 줄거든요. 그래서 직류로 갔다가 이제 또 변전소에서 또 바꿔줘야죠. 교류로.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는 다 교류 쓰거든요. 220V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게 HV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LS전선이 지난 5월에 2조 원대 요거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로부터 수주를 좀 받았었고요.
대한전선도 역시 네덜란드 국제공인 시험 기간에 여기는 인증을 좀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상 풍력이 또 도입되면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그 지켜보는 전략 어떨까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에 좀 힘을 좀 쏟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력망 얘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걱정이더라고요. 미국은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돼서.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올해 작년하고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재룡전기나 그렇죠. 또 효성중공업. 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근데 좀 개인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 좀 이제 부담은 되긴 하는데. 최근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역력하죠. 그래서 네. LS,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릭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뭔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싶은 종목군들이 꽤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렇지만 수출 네. 데이터가 받쳐주면서 예. 어쨌든 계속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밸류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 편인데,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마진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LS 같은 경우는 아직 그 PBR 한 배도 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지주사니까 뭐 할인 요소 이런 거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역시 이제 3분기 실적에서 뭔가 조금 뭐 매출이 확실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레거시 에너지 인프라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에도 다 쓰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종목군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일단 뭐 성황밴드나 뭐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뭔가 전력 인프라 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그런 전력 인프라 쪽에 한번 계속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도 사실 지금 아침 출발은 좋았는데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인데, 그래도 오늘 좀 자료가 나온 거 2차 전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이제 2차 전지 연말 반등 랠리를 좀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좀 요즘에 주가 너무 안 좋은데, 일단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일단 아시겠지만 실적 우려가 있죠. 아마 보고서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분기까지 실적은 대부분 안 좋을 걸로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단가가 떨어지고, 전기차 이거 수요 위축되는 거 아니냐, 뭐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이제 성장 둔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전차 완화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NH도 그렇지만 많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4분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걸로 다들 좀 공통적으로 예측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모멘텀이 아마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려면 저 두 가지가 이제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은 저거예요. 3만 달러대 저가 전기차가 일단 대량으로 좀 보급이 돼야 된다. 그거랑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전방 산업은 전기차고, 이게 많이 팔려야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저가 차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려면 25년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여기서 주가가 뭐 더 나쁘다 이거보다도 좀 이렇게 지루한 좀 박스권 등락, 빠지면 또 올라가지고 오르면 내려가고, 이런 식의 좀 흐름을 일단 주민우 연구원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신데, 근데 만약에 저 두 가지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면 다시 위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들 좀,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은 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가지가 언제 실현되느냐가 네.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전기차도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얼리어답터들 같은 분들은 그렇게 뭐 가격에 민감하기보다는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그래서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뭐 가격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보조금 주면 많이 사다가 네. 보조금 끊기면 안 사다가 그런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3만 달러 이제 전기차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배터리 팩이 한 75기가와트시 정도 들어가는 게 보통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3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품들을 전부 깡통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NCM을 넣으려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LFP 얘기가 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둘 중에 뭐 누가 좋니 나쁘니 뭐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LFP는 뭐 망간을 추가한다. 그다음에 뭐 삼원기에서는 뭐를 코발트 빼고 더 싸게 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 속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시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년에 보조금 정책이 바뀌잖아요. 네. 보조금 깎고 대수를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건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세금도 바뀌거든요. 네. 근데 세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중량과 가격.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똑같은 1600cc인데 어떤 차는 5천만 원이고 어떤 차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인데 그게 둘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중량이나 네. 아니면 뭐 가격 기준으로 이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전기차는 일단 무겁고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금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자동차도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보단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다 인정할 네.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드리면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조금 좋은 흐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주가가 뭐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양극재 중심으로 랠리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탑픽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을 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연말에 아마 신규 수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게 표 보여주시면은 일단 연말에 어느 정도 좀 신규 수주들이 지금 뭐 약간 일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일단 여기 이제 주요 국내 2차전지 업체 주요 수주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 왼쪽이 발표가 끝난 거고 지금 이제 가운데가 지금 예상되는 수치고 이제 오른쪽은 뭐 논의 중이고 저건 이제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경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실 2차전지가 요즘에 좀 수주 얘기가 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회사가 하나 딱 또 터트려 준다면 뭔가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죠. 올해 사실 1월에 제일 놀랬던 게 그 포스코 퓨처엠이 40조였나요? 네. 그 양극재 계약 맺은 거. 그게 저는 또 약간 촉매제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수주가 나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는 오늘도 역시 좀 부진하긴 하지만 IT 그 8월 대만 기업 이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한투증권에서 매달 이렇게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지금 업황이 좀 어느 정도인가, 지금 고점인가, 저점인가, 방향은 어떤가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일단 이제 스마트폰 AP 생산 미디어텍의 매출이 전월 대비 한 33%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기로도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게 이제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역성장이에요. 대부분 카메라 부품 빼고는 다 역성장이지만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는 성장 이제 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역성장 폭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데이터 같고 다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뚜렷한 수요 회복이 아직 수반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될지는 이 애널리스트 분도 이제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다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닥은 같다. 반도체도 이게 지표 보면 더 나빠지겠냐. 이거는 공감하는데 네. 좋은 데이터 좀 달라.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으로 반응 한번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또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HBM은 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수요 증가하는 건 좀 데이터로 보여달라. 근데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여실히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요 이슈 중에 이제 중국 제외 화해 영향은 아이폰 실적에 이분도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중국 공무원하고